우리는 매일 수많은 상황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방식을 결정하는 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최인철 교수님의 책 프레임에는 프레임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질문, 은유, 고정관념이라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 3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프레임은 질문이다. 질문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은 정말 강력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었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는 임성근 사단장을 보면서 정말 열불이 났었는데요. 최상병 사망 사건을 대하는 임 사단장의 태도를 보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모면할 것인가? 만일 사건을 보고받은 후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사단장은 어떤 자리인가? 참 군인은 어때야 하는가? 해병대 정신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면 최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박정훈 대령처럼 말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강력한 프레임이 되어서 그 이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질문의 차이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결국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프레임은 은유다. 프레임은 은유입니다.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 비유가 찰떡일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을 흔히 개에 비유하잖아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 잠자는 개. 보통 이렇게 4가지 중 하나로 부르는데 이런 비유가 뜻하는 바는 사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감시견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잘하는 언론을 말하고, 애완견은 주인이 주는 간식을 받아먹고 꼬리치면서 예쁨 받는 언론을 말합니다. 경비견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린 언론을 말하고, 잠자는 개는 권력이 두려워서 중요한 이슈에도 눈을 감고 있는 언론을 일컫는데요. 비유는 이처럼 짧은 표현으로도 풍부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해서 기억에 오래 남게 되죠. 그러니 애완견으로 비유되는 언론사들이 발작하듯이 일제히 항의를 해대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은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어 인생은 탐험인가 마라톤인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곧게 달려가지만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당장의 성공이나 실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태도로 삶을 바라볼 것입니다. 반면 인생을 탐험에 비유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을 중시하면서 위험을 얼마든지 감수할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거나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결과를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일들은 자연스러운 탐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래서 호기심, 도전, 유연한 태도로 삶을 대하게 되겠죠. 어떤 은유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최인철 교수님은 말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그런 은유를 찾아내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다. 프레임은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인 뱅크시가 자신의 작품들을 길거리에서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명을 고용해서 뉴욕 센트럴파크 주변 길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했는데요.
가격은 한 작품당 $60에 책정했어요. 뱅크시의 작품들이 경매에서 보통 $100만 넘는 가격으로 낙찰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은 단 3명뿐이었고 겨우 작품 8점만이 판매됐어요. 그나마 작품 2점은 50% 할인을 해줘서 전체 벌어들인 돈은 $420 뿐이었습니다. BBC에서는 이 작품들의 가격이 한 점당 최소 $31,000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작품들이 갤러리에 걸려 있었다면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라도 순식간에 판매가 끝났겠지만 그런 작품들이 길거리로 나오자 $60라는 헐값에도 거의 팔리지 않았죠. 더군다나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잘 알려진 뉴욕 한복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 말입니다. 이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해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판매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얕잡아보는 시선.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그림들은 다 질 낮은 카피 작품일 거라는 생각. 유명 화가의 작품이 갤러리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될 리가 없다는 믿음. 이런 고정관념들로 이루어진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게 뱅크시가 아니라 피카소의 작품이었다 해도 가치 있게 여겨졌을 리가 없죠. 최인철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인종, 성, 나이, 국가,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고정관념이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과 만나는 일은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프레임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이 더 넓고 더 긍정적이며 더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응원할게요. 최인철 교수님의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행복한 삶에 도움되는 맛있는 지식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